네, 2026년 All About SSBCI 오늘 준비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클레이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오기가 있거나 또 잘못된 그 내용들이 있을 수 있음을 잘 양지하시고, 네, 교육용으로 제작된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 유념하셔서 오늘 내용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SSBCI 아마 생소한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익히 잘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일단은 SSBCI가 무엇인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오늘 SSBCI에 대한 모든 내용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또 활용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 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SBCI는 먼저 Special Supplemental Benefits for the Chronically Ill 이런 약자예요. 상당히 길고 어렵죠. 그래서 가끔 SSBCI가 S가 두 개인지 B가 두 개인지 C가 두 개인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 내용 쭉 풀려 있는 내용을 보면 뭐 말 그대로 특별한 부가 혜택인데 어떤 부가 혜택이냐면 만성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부가 혜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또 하나 좀 눈여겨보실 내용은 SSBCI는 메디컬이 아니에요. non 메디컬입니다. non 메디컬.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예. 메디컬적인 부분은 그 MAPD 플랜 자체에서 커버를 하지만 non 메디컬은 예, 지금 SSBCI라는 예, 이런 이름을 통해서 서플리먼트 베네핏들이 추가가 되는데 여기에는 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SSBCI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만성 질병이 있는 분들만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 SSBCI라는 개념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만들어서 왔는지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네, 2020년도에 예, Chronic Care Act라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018년에 법안은 예, 상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네, 통과가 된 게 2020년이 되겠고요. 이 법을 근간으로 해서 SSBCI라는 베네핏이 만들어졌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난 메디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또 그 주지하실 사항은 primary health related 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 반드시 건강에 직접적으로 뭐 건강을 증진시키거나 향상시키거나 개선시키지 않는 그런 방법이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조금만 설명드리면 자 아래쪽에 있는 SDOH라고 되어 있는데 Social Determinant of Health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에 포함되는 게 뭐냐면 결국은 한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 그러니까 메디컬 이외의 요인 중엔 먹는 거, 그리고 사는 거, 그리고 외롭지 않은 거, 그리고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이 있죠.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섭생이 참 중요합니다. 건강에 사시려면. 그리고 외로움을 타거나 아니면 주위 환경이 나쁘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까지, 이런 부분까지 non-primary health related 된 이런 베네핏까지도 SSBCI는 담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하지만 또 조건이 있어요. SSBCI는 캐리어에서 본인들이 상품을 디자인할 때 예, 만들어 넣는 방법인데 이때는 캐리어도 고민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게 본인들이 정한 SSBCI가 실질적으로 개인의 건강 혹은 개인의 어떤 기능적인 면을 증진시키고 최소한 유지는 시킨다라는 어떤 물리적인 데이터가 뒷받침을 해줘야 SSBCI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크로니클 1이라는 이 대상자로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CMS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SSBCI에는 뭐가 있는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뭐 많이 아실 거예요. 올해 처음 들어온 개념도 아니죠. 이 헬티 푸드 혹은 그로서리 머니라고 불리우는 네, 디스네 플랜을 보면은 뭐 많게는 뭐 300불, 400불, 적게는 뭐 150불 이렇게 그로서리를 사서 쇼핑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베네핏이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있어 왔죠. 이것도 당시에는 저희가 SSBCI라고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지만 이미 SSBCI 개념이 도입이 되어 있던 상황이고, 그리고 또 나는 닥터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혹은 장을 보러 가야 되는데, 아니면 나는 소셜 액티비티를 해야 되는데, 탈 것이 없어. 나는 운전을 못해. 나는 그 대중교통과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런 곳에 살아. 이런 분들을 위해서 트랜스포테이션도 SSBCI의 한 종류입니다. 이미 많은 플랜들이 예년부터 이런 그 트랜스포테이션 옵션을 가지고 있었었죠. 그리고 이와 또 다르게 지금도 많은 플랜들이 가지고 있긴 한데, 네, 병원에 입원해서 어떤 뭐 수술이나 혹은 어떤 시술을 받으시고 퇴원하시면 보통은 하루에 2끼씩, 그러니까 총 일주일 동안 14끼의 밀을 배송해주는 그런 베네핏들이 이미 인베디드 다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MAPD 플랜에는.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더 긴 기간 동안 집으로 딜리버리 해주는 그런 밀도 SSBCI에서 구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다니시다가 이제 무릎에 힘이 빠지시고 혹은 뭐 다치시거나 해서 지금 집안에서 이렇게 거동이 불편해지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는 집에 이렇게 램프를 좀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계단을 없애고 램프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손스침이라고 하죠. 계단을 올라갈 때 원래는 이제 그냥 다니셨는데 그다음부터는 뭔가 의지할 것이 필요하시면 옆에 그랩벌이라고 해서 설치하고 그걸 잡고 올라가실 수 있게끔, 네, 홈 모디피케이션,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바꾸실 수 있는 것도 SSBCI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많이 아시는 것처럼 퍼스널 케어, 그러니까 내가 밥해 먹기가 어렵고 청소하기가 어렵고 내가 뭐 씻기가 어렵고 뭐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저뭐 PCA라고도 부르고 퍼스널 케어 어시스턴트라고 부르고 혹은 뭐 그냥 그 케어기버라고도 하는 그런 분들을 불러서 서비스를 받는 것도 SSBCI 베네핏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 이외에 뭐 패스트로 컨트롤, 이거 중요하죠. 예, 병원균이나 이런 것들을 다 미연에 방지하는 뭐그 에어 필터 교체하는 거, 그리고 뭐 집 청소 크게 하는 거. 그리고 또 이외에 외로움이 사람을 상당히 이제 많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말벗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어디 그 시설로 이동하셔서 그쪽에서 생활을 같이 어느 정도 하신다거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SSBCI의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중에는 일부는 이미 저희가 익히 잘 아는 그런 베네핏들이 있고 또 일부는 아직은 잘 못 봤다라는 베네핏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향후에 SSBCI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좀 되실 수 있을 텐데, 네, 좀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올해는 아직까지는 SSBCI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에는 아마도 좀 더 개인화된 그런 SSBCI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개인화라 함은 개인들마다 질병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계실 텐데 해당 질병의 그 노인분들이 겪고 있는 그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필요한 어떤 그 베네핏, 그런 뭐 기계나 아니면 무슨 뭐 치료나 뭐 이런 것들이 패키지화돼서 제공이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뭐 여기 예로 든 게 우열성 심부전 뭐 이런 경우는 몸무게도 좀 꼼꼼히 재셔야 되고 그리고 음식도 가려 드셔야 되고 그리고 또 병원이나 이런 데 다니실 때 운동 그 교통편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개인화된 어떤 SSBCI들이 상품에 붙어서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뭐 음식에 대해서는 많이 하고 있으니까 되지만 여기서 지금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어떤 그 인테리어를 바꾸는, 그래서 그 내가 삶에 있어서 좀 더 편하게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쪽에서도 많이 그 베네핏들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그 뭐 많은 그 분들이 지금 뭐 알고 계시는 것처럼 네, 앱을 통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디바이스를 착용해서 리모트에서 그 모니터링 한다거나 아니면 그 인터넷 웹사이트나 이런 데를 가입을 통해서 본인들이 그 베네핏이나 어떤 베네핏을 쓰고 지금 현재 내가 베네핏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테크 인테그레이션이 좀 더 발달할 것 같다. 그렇게 돼 있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런 플랜들을, 이런 그 SSBCI를 자꾸 만들어내면 당연히 CMS에 본인들이 만든 SSBCI가 응급실을 좀 덜 가게 만들고, 그리고 본인들, 의사들이 처방한 약과 아니면 어떤 행동 지침을 고객들이 좀 더 잘 따르고, 그리고 고객이 SSBCI를 이용하면서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증진시키는데 그 캐리어들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캐리어들은 좀 더 좋은 SSBCI들을 개발하려고 애를 쓰지 않을까. 예, 이런 것들이 향후 저희가 기대되는 혹은 또는 목도되어질 수 있는 SSBCI의 미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SSBCI는 뭐 조만간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보험사들이 좀 더 본인들의 MAPD 플랜에 꼼꼼히 잘 넣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좋은 면이 있고 또 좀 어려운 면이 있을 수 있죠. 항상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고객의 입장과 에이전트 입장과 그리고 또 보험사 입장으로 조금 나눠서 간단히 살펴보면, 고객 같은 경우는 뭐 뭐니 뭐니 해도 financially relief, 서포트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음식이 됐던 아니면 홈 인테리어가 됐건 아니면 뭐 사람을 부르는 건 뭐 교통편이 제공이 되건 모든 게 financially relief가 되기 때문에 고객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은 예, 두말하면 예, 잔소리 같고요. 그리고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플랜마다 아마 SSBCI가 좀 더 다양화된다면 잘 그 숙지하고 계셨다가 상황에 맞도록 고객들의 상황에 맞는 플랜을 잘 제공을 하면, 그러면 네, 기존 고객들을 더 리텐션 하시고, 그리고 또 잘하는 에이전트 혹은 되게 그 능력 있는 에이전트로 예, 그렇게 예, 자리매김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캐리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마 이런 SSBCI를 통해서 본인들의 비용, 보험료 부담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고객들이 만족도가 올라가면, 스타 레이팅도 올라가면, 결국 스타 레이팅이 올라가면 보험사는 네, CMS로부터 보너스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 예, 여러모로 좋게 될 거고, 뭐 아울러 수반되는 멤버의 로열티가 증진되는 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어려운 점 혹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면, 네, 고객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플랜을 했는데 나는 그 만성질병이 없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보고 어떤 사람은 보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부당하다, 불공평하다라는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네, 디지털리 뭔가 계속 앱이 나오고 인터넷을 사용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그 여기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돼 있는 디지털 격차, 개인적인 그 격차에 의해서 혹은 랭귀지 배리어에 의해서 베네핏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보험사를 옮긴다면, 플랜을 바꾼다면 번거롭지만 내가 만성 질병이 있음을 다시 한번 증빙해야 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에이전트 입장에서도 보면 고객이 불편하면 에이전트는 당연히 불편하겠죠. 왜냐하면 그 SSBCID가 다양해지면 명확하게 알고 고객들에게 상품 설명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를 이제 잘 지키셔야 된다는 부담감이 좀 더 늘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SSBCI가 없는 분이나 아니면 뭐 이 플랜이 될지 안 될지 약간 애매한 경우, 이런 경우에 이거 돼요 혹은 이거 하면 뭐뭐뭐 돼요 라고 잘못 이야기하면 오버 프라미스, 그러니까 과도하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그런 리스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죠. 그리고는 뭐 당연히 고객이 그 베리피케이션 해야 되는, 내가 크로니컬 일리스가 있다라는 분을 예, 보험사에게 증빙해야 되는 과정에서 에이전트가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도와드려야 되는 예, 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뭐 캐리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서비스를 늘리면 늘릴수록 본인들이 뭐 알아봐야 되는 내용들이 많겠죠. 해야 되는 그 처리해야 되는 업무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동시에 CMS에게 본인들이 이런 SSBCI를 해서 성과가 이렇게 났다, 그래서 저스티피케이션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 배경이나 그리고 또 향후 전망
이런 정도를 말씀을 드렸다 그러면, 자, 그러면 SSBCI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느냐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SSBCI를 받으려면 첫 번째, eligibility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질병자임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CMS에서 세 가지 중요 크라이테리아를 만들어 놨어요. 자, 첫 번째로는 CMS가 정해놓은 그 정의 범위 내에 있는 질병을 앓고 계셔야 됩니다. 뭐 거기에는 뭐 다양한 게 있는데 여기 일부만 적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리고 또 올혈성 심장질환, 심혈관 질환 뭐 등등 이런 부분들이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이런 질병들을 앓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 개인이 조만간에 아니면 상당한 가능성으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어떤 그 건강적으로 악화되는 징후가 있는 이런 것들이 보이는 그런 분들이어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인텐시브 케어가 필요할 정도의 어떤 그 상태이다. 이미 증빙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올해 SSBCI를 진행을 해보니 이 앞서 CMS가 정해놓은 세 가지 정도의 수준을 뭐 다 증빙하고 이런 과정은 아니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엔롤먼트를 해보니 캐리어마다 본인들이 만성질병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질병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캐리어마다 달라요. 어떤 데는 열 몇 개, 어떤 데는 서른 몇 개, 캐리어마다 다른데 그 캐리어가 요구하는 그 만성질병 중에 내가 해당이 된다고 하면 뭐 곧 병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인텐시브 케어가 필요하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 하지 않아도 지금은 SSBCI를 혜택을 보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베리피케이션 프로세스를 좀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캐리어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개인의 고객의 의적 정보, 그러니까 어떤 약을 먹고 클레임을 했는지 또 어떤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의적 정보들이 보험사들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동으로 고객이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해당 플랜에서 SSBCI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캐리어가 자동으로 판단해주는 그런 베리피케이션 프로세스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정보가 없다라고 하면 현재 나를 그 계속 그 봐주고 있던 의사를 통해서 그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프로바이더가 폼에 서명을 해서 이 사람은 충분히 만성질병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빙을 해주는 그런 두 번째 방법이 있고, 세 번째 방법은 멤버 스스로가 나는 만성질병에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베네핏이 어떻게 딜리버리 되느냐? 뭐 이것은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프리페이드 데뷔 카드라고 하고 혹은 뭐 크레딧 카드처럼 생긴 카드들이 있죠. 플렉스 카드라고 소위 이제 불리우던 카드들인데 여기에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죠. 대부분 어디에 사용하세요. 보험사마다 그 해당 범위에 맞게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캐탈록이 주어져서 캐탈록에서 뭔가 주문을 할 수 있게끔 한다거나 아니면 뭐 CVS나 월그린 같은 데 직접 방문하셔서 카드 보여주시고 거기서 직접 구매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모바일 앱이나 아니면 멤버 포털 같은 데서 들어가셔서 내가 지금 포인트가 어느 정도 남았고 그리고 내가 뭘 할 수 있고를 확인하실 수 있는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 베네핏을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현재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캐리어마다 SSBCI를 어떻게 신청하고, 그리고 스테러스 체크는 어떻게 하며,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한 11개 정도의 캐리어를 좀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먼저 보이시는 것들은 이제 그 네이션 와이드하게 비즈니스를 하는 이제 그런 메이저 보험 회사들의 SSBCI에 대한 설명이고요. 일단 애플리케이션을 하는 방법은 뭐 에트나, 앤텀, 휴메나, 유나이티드헬스케어, 카이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셀프 어테스테이션 하는 데가 에트나는 고객이 가입을 하고 난 후에 커스터머 서비스에 전화를 해서
아, 나는 만성질병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만성질병자로 인정을 해 줍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나는 처음부터 에트나의 플랜을 갖고 있었어. 이렇게 되면 리뉴얼을 그냥 하신다고 하면 이미 이 전년도에 드셨던 약, 그리고 병원 뭐 의사 만났던 기록을 통해서 자동으로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네,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스테러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신청을 했는데 혹은 내가 지금 플랜이 바뀌어서 아직 내가 SSBCI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른다. 이렇게 됐을 때는 네, 멤버 사이트나 아니면 커스터머 서비스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자 기준으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1월 1일자로 시작이 됐는데 아직까지 SSBCI를 안 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내가 만성질병자라고 내가 그 만성질병자라는 점을 증빙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네,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90일. 그러니까 1월 1일 기준으로 보면 3월 31일이면 네, 이제 끝나게 되죠. 근데 플랜에 따라 지역에 따라 60일도 있다고 하는데 네, 그냥 일반적으로 90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기간이 지나면 뭐 에트나뿐만 아니고 지금 보여드릴 모든 회사들이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되면 SSBCI를 1월부터 30일 요 그레이스 피리어드 기간 동안에는 만성질병이 아니어도 네, 플랜에서 제공하는 SSBCI를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이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지나면 그렇게 되고 그 사이에 만성질병자임이 증빙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4월 1일부터는 베네핏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베네핏을 못 쓰시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3월이 지나가기 전에 지금 고객 중에 SSBCI를 사용하고 있는 플랜에 가입한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분들이 SSBCI를 계속 연중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회사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앤덤 같은 경우는, 네, 그 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폼을 그 프로바이더한테 보내서 프로바이더가 서명을 해서 팩스를 보내면 되고요. 휴메나 같은 경우는 가입하고 나면 열흘 안에 HRA를 작성을 하면 이게 SSBCI에 대한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뭐 별도의 프로세스가 있는 게 아니고 MAPD 플랜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다 보면 거기서 애플리케이션 작성 중에 프로바이더나 아니면 기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기재된 프로바이더에게 연락을 해서 확인을 직접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이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네트워크가 있는 게 아니고 본인들의 이제 그 병원을 직접 방문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입을 하면 닥터를 만나고 그 만난 닥터가 직접 만성질병 여부를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5개 회사 이외에 다른 회사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두 번째는 Alignment, Astiba, Clever, Clover, Devoted, Scan. 이렇게 6개 정도가 있는데, 일단은 리뉴얼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이미 이전에 이 회사의 MAPD 고객이었던 분들은 자동으로 SSBCI가 주어지는지 안 주어지는지 보험사가 판단해서 알려줍니다.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얼라이먼트처럼 셀프 어테스테이션 하셔야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클로버처럼 연락을 해서 라이브 헬스 비짓이라는 걸 예약을 하시고 해당 퍼실리티에 가셔서 직접 만성질병 여부를 확인받는 이런 과정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디보티드나 스캔 같은 경우도 셀프 어테스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뭐 나머지 부분들은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대부분의 회사들이 90일입니다. 3월이 지나면 어떤 고객들, 이 안에 만성질병 여부를 확인받지 못한 분들은 4월 달부터는 SSBCI 베네핏을 이용하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한번 고객들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릴 거는 오늘 보여드린 이 11개 회사의 이 방법, 그리고 어떻게 베리피케이션 하시고, 그리고 어디서 스테러스를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은 오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확인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